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거기다가 이 상설 특검까지 밀어붙이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내부적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내부 균열마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있죠. 한동훈 대표는요, 최고위 회의에서요, 공개적으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제가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서 키우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당 대표는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든 저를 공격하기 위한 이슈를 띄우기잖아요. 자, 친한계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자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이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표 이대로 가면은 정말 장담 못해. 뭐 이런 식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명백한 해당 행위다라면서 경고까지 했는데 야당에서 지금 노렸던 게 이거 아닌가요? 다음 달로 이 국회 본회의 상정하는 것 연기한 것도 이렇게 여당 내 분열을 노렸다는 분석이 계속 나왔잖아요. 여당 내 분열이 이미 진행 중이고 네. 그게 가속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재표결을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게 아니고 이탈표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특검법 통과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상치가 않아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것이 당대표의 어떤 지위와 위신을 흔드는 문제와도 연결을 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반격의 카드로서 이 특검법 이탈표가 자연스럽게 조직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이거는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게시판 논란으로 하도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러면은 우리도 못 참아 임계점이야 이런 얘기 실제로도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의 심정이라는 건가요? 후자에 가깝죠. 심정이다.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열심히 싸움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이 재표결에서 통과가 되려면요. 개혁신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겉으로는 어떤 입장을 내든지 간에 만약에 저런 특검이 시행이 되면은 지금 그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홍매화 신문 이준석 의원 또 천하람 의원 이런 분들 특검에 아마 자주 불려다녀야 될 개연성이 있을 겁니다. 과연 개혁신당이 찬성할까요? 그래서 야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가지 이견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그 심정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심과 민심이 아울러 63%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이 됐으면 그 당대표를 믿고 따르고 지지해 줘야지 왜 계속 흔들기만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뭔가 다른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어떤 현실로 드러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서 이탈표 얘기는 그만큼 심정적으로 답답하다라는 말이지 실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시고요. 자, 그렇지만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일단 친한계는 코너에 몰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해당 논란이 3주째 이어지면서 특별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김민전 최고랑 언쟁을 벌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자, 그러자 친한계에서도요.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언급을 하면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친윤계, 네.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이 금수만도 못한 자, 4대가 멸할지어다. 한동훈, 개보다 못한 인간.
너무 심한 얘기들이 많으신데 그것 자체를 문제 삼고 그걸 공격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검증을 해보자고요. 반나절이면 합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의혹도 아니고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자,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당내 계파 간 싸움이 지금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여당 패널 두 분이 나와 계시지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분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야당 패널 두 분도 의견이 다르신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왜 웃으세요? 예. 이제 다른 어느 쪽 입장이 더 가깝습니까? 박성민 최고는. 뭐 사실 이제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뭐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논란이 좀 장기화된다라는 면에서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광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친윤계 측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이제 토사구팽하기 위해서 모종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세 수위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친한계 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시는 입장이네요. 야당 패널이면서도 그렇죠? 뭐 둘 다의 대응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은 있습니다. 황석진 부위원장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친윤 입장, 친한 입장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좀 답답합니다. 대응 그래요? 태도.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한동훈 하면은 브랜드가 뭡니까? 본인에 대한 공격, 오해, 바로 매섭게 공격하는 게 본인의 트렌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침묵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니까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고모를 언급한 발언,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고모가 이런 말을 했다. 욕설에 가까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이런 발언을 했다. 신지호 부총장도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중요한 거는 점점 이 게시판 논란이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멘트들이 점점 세져요. 근데 저게 사실은 이제 저 김 여사 고모가 본인이 시인했어요. 맞다고. 네. 그 SNS에. 그런데 저 사람은 이제 본인이 고모라고 밝히면서 처음에 글을 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익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찾아내서 저렇게 저 김종혁 최고와 공격을 하잖아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받아야죠. 잘못한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평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김건희 여사가 지게 되겠죠. 마치 왜 연관된 사람이 저런 말을 썼지? 장해찬 최고는 그런 말을 하대요. 전 최고는 왕래가 없었다. 그런 것들은 국민적 관심이 없어요. 자, 그것들 평가를 받고 자, 나머지 분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름으로 쓰여진 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다. 이것은 도용당한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그 최고위원들한테 밝히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도용된 것이 아니다라든가. 그다음에 도용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 어떤 경위로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저 아이디를 다 갖고 있었던 것인지 네. 외부에 맡겼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그 진상규명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쓸 수 있는 글인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지. 네. 이것을 당대표가 연관된 사건인데 당대표가 이건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자, 그걸 전부 다 수렴해가지고 최고위원회 비공개로 다 밝히겠다.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비공개로 밝힌 내용이 나가게 되면 네. 그건 정치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좀 그렇게 친한계에서 어제 이 각종 언론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요점이 이겁니다. 포인트가 자, 다 차치하고 내가 정치인이라고 쳐도 나를 누가 욕하면 우리 가족이나 아내가 대신 좀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5분이든 6분이든 본인이 익명해서도 좋아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심지어 욕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그 방식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당대표나 대통령 그래서 비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나 대통령 등은 내 인척 등이 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건 평가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그 당원이나 국민한테 사실관계 이렇소. 내 그 뭐 인척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원들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저 400몇 건 중에는 이제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에 네. 대한 거. 자, 정책에 대한 것은 당이 정책을 취하거나 당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취할 때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게 만약에 정책을 위반한 사람의 친인척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러면 그거하고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일반 당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하고 평가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의 민주적인 차원에서 이걸 규명해 달라는 것이지 이게 당대표 흔들기다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신평 변호사는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것은 이 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누구에서 쓰여졌냐, 직접 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의뢰를 받아서 했거나 두 가지 다 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해킹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건에서는 지금 그 한 대표가 그 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의 그 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자신이나 그 일족이 그 연루된 사실이 이것은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이 핵심은 피하고 자꾸 변명을 하죠. 자,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세 가지 경우다. 해킹당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했는데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가족 등 제3자가 했거나. 근데 해킹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그걸 빨리 밝히라는 겁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말한 그 경우의 수를 따지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원칙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은요. 민주당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처럼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 그러고 그렇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당사자를 색출해내고 입틀막을 하는 그런 프레임에 빠지는 정당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제1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익명 게시판에 조금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기 노선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인 본인이나 가족과 이름이 같아서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선 치더라도 그걸 찾아내서 색출을 해야 됩니까? 홍길동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홍길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그게 이몽룡인지 성춘향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정당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냐,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가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 3주 가까이 논란이 지속되고 일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논란이 됐을 초기에 한동훈 대표가 만에 하나 내가 알아봤더니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좀 통 크게 인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고 좀 잠잠해졌을까요? 저는 그런 가정에 답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그래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짧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우리 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그 김건희 여사의 고모는 뭐 오랫동안 왕래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외삼촌인가요? 그 친척이 무슨 뭐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창립했다고 네거티브를 했는데 정작 한동훈 대표는 그분과 20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론인은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그 부국장급까지 지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거티브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친척을 결부시켜서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있어 왔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이라고는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답을 했었을 적에 그러면은 공격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수긍했을까요? 제2, 제3, 제4의 공격 빌드업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처럼 가면 안 되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은 저는 간단하다고 보면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기에 글 쓴 사람들을 색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지도부 내지 그 사무총장이 밝혀야 될 것은 도용된 것도 아니다면 밝히면 돼요.
그 도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분이 무슨 글을 쓰든 무슨 의미냐, 무슨 문제냐. 근데 도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비공개라도 사무총장이 지도부에는 이게 해보니까 도용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한 거 이외에는 이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비판이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초만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10초요? 예. 네. 아니 10초. 비공개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공개된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지도부 중 한 분이 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뭔가 망신 주거나 모욕 주는 듯한 말도 나오는 마당에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지켜지겠는가?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그다지 수긍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전 최고와의 설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네. 그 당 지도부의 회의에 대해서 대변인이 네. 이거 앞으로 지도부 당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이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그건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패널 두 분이서 열띤 토론을 지금 해 주셨는데 자, 시간상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